세계 소녀의 날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을 펼친 수도회죠. 착한 목자 수녀의 해외 지원부 책임자 배미애 수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가난과 폭력, 차별에 시달리는 소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 어떻게 보십니까? 소녀들은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낮은 가치의 대상으로 종종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예, 이미 태아의 성별 감별에서 제외되기도 하고 유아 살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출생 신고를 무시당하고 생식기 절단이라는 할례를 당하고 예, 성희롱이나 성폭력 혹은 윤락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녀들은 강요된 조언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현상이 문화적이나 종교적으로 전통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예, 원주민 공동체 소녀들의 상황은 더욱 취약합니다. 에이즈나 HIV 더 쉽게 노출되고 전쟁 중에는 강간, 납치, 살인의 고의적인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해마다 1,400명이 넘는 소녀들이 조언한다고 추정합니다. 1,400만 명이 넘는. 네, 네. 주로 개발도상 국가, 예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1살에서 18살 사이의 소녀들이 부모에 의해서 강제로 조언하는 일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또 여성 할례 실태는 현재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27개국에서 약 7천만 명의 여성이 할례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 초에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0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의하면 탈북민 등 중국에서 불법 거주하는 북한 주민들 이들은 현지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예, 특히 소녀들은 중국 땅을 밟자마자 납치되기도 하고요. 또 온라인이나 유흥업소 등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착한 목자 수녀회가 어제 세계 소녀의 날을 맞아서 비대면 포럼을 열었잖아요. 여기서는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갔었나요? 어제 화상으로 진행되었던 포럼에서는 예. 인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에서 4명의 젊은 패널들이 나왔습니다. 이번 세계 소녀의 날 주제는 나의 목소리는 우리의 평등한 미래라는 그러한 주제였는데요. 이 예. 주제에 맞게 4명의 연사들은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소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힘에 거슬려서 자신의 소리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예. 특히 조언 문제, 피난민 문제, 또 단절된 교육 문제, 성소수자나 성차별 문제, 어린이 노동 등에 대한 주제들을 자신의 체험과 신념에서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예. 어제 화상 포럼에 줌과 유튜브 실시간 포럼에 참석한 사람이 약 10,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네. 이번 화상 포럼의 의미가 있었던 점은 소녀들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국경을 넘어서 연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네. 자, 이 미혼모나 위기에 빠진 소녀들과 오랫동안 함께 오셨는데 어려움에 처한 소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어떤 건가요? 우선 사회 따뜻한 시선이고 예.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대한 이해, 또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려는 열린 마음입니다. 예. 그들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생명과 성을 통합한 그런 교육 및 전문적인 정서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젊은 소녀들과 여성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공동선에 대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미혼모 문제와 관련해서 낙태죄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최근 임신 14주 이하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의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는 낙태가 불법이었던 때도 세계에서 가장 불법 낙태가 많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은 참으로 불행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태로 가장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바로 여성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저희 수녀회가 진행하고 있는 낙태 후 화해 피정에 참석하는 낙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통해서 낙태의 경험이 한 영혼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낙태는 육체적, 또 관계적, 심리적, 영적 상처를 여성에게 깊이 남깁니다. 게다가 임신 수주가 길어질수록 낙태는 여성의 건강을 더 위험에 빠뜨립니다. 특히 소녀들의 낙태 경험은 이후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깊은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로 관계 어려움을 낳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낙태 합법화가 결코 여성의 권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태아와 산모는 엄연히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 안에서 태아가 쉽게 쥐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낙태 경험을 한 여성 스스로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중에 태아가 아니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성교육 현장에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낙태로 인해서 정서적 또 심리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장 힘없는 태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끝으로 전 세계 모든 소녀들이 평등하게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는 모든 소녀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 소녀들을 환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며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예. 모든 소녀들의 목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에 또 캠페인에 옹호하는 공공활동에 참여하고 소녀들의 인권을 강화하는 교육도 기본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소녀들의 교육과 훈련, 또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소녀들에게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하는 그러한 근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세계 소녀의 날을 기념하며 착한 목자 수녀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비대면 화상 포럼을 또 참석했고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통해서 소녀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노래, 비디오, 포럼, 포스터, 로고 등을 나누는 작업도 그러한 연대적 전략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시청자들이 좀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인터넷에 그 인터내셔널 걸 차일드를 치시면은요 유튜브에서 쉽게 그 어제 실행되었던 그 포럼도 참석할 수 있겠고요, 볼 수 있겠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도 굿시 애프터 시스터스를 치면 계속 여러 가지 정보들이 트윗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확인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목자 수녀의 해외지원부 책임자 배미애 수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